하나하나가 이름을 가졌네요. 음식에 남다른 철학을 담아온 자연요리 연구가 문성희 선생님의 공간인데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담극이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밖에서 놓고 이름을 쓴 거예요. 김혜수. 한 해의 살림 미천,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그래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담가 보겠어. 안 그러면 정말 평생 사 먹거나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주시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좋았고 또 막막하기도 했고 왜냐면 장담그는 게 그 가사에 굉장히 고수들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저는 초보자 중에서도 초보자거든요. 그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그 문성희 선생님. 네. 자연과 가장 가까운 요리, 삶의 근원을 찾아가는 명상. 이 두 가지로 치유의 여정을 이어온 문성희 자연요리연구가 묵은 장독대를 열고 세 장을 함께 담는다니 설렙니다.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주 그 장 담는데 일단은 3년 이상 간수를 좀 빼야 되고 더 좋기는 구운 소금이나 그런 소금이 좋지만 또 그건 너무 비싸니까 요 정도 천일염이면 괜찮은데 소금을 일단 먹어봐야 돼요. 소금이 짠데 달아요 소리가 나와요. 소금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쓴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먹어봤을 때 쓴맛이 있는 거는 장을 담았을 때 쓴맛이 배어 나와요. 그러니까 혀끝에 와닿는 소금의 맛, 확실히 뭔가 좀 다른데요? 이게 막 톡 속에 짜지도 않고 입에 좀 스미는 느낌. 옳지. 네. 소금은 그럼 어떤 소금이든 천일염으로 3년 간수만 빼면 쓸 수 있어요? 소금이 바닷물하고 햇볕이 만드는 거가 천일염이거든요. 햇볕이 강렬할 때 좋아서 하지 전후에서 만든 소금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녹이는데 요거 다 새 그릇에 천을 깔고 깨끗한 물로 소금을 녹입니다. 걸려요. 염도를 맞춰가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전국 시대부터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또 MC로 거의 지금 10수년을 드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기는 했었어요. 뭐 이렇게 계란을 띄운다거나. 근데 직접 해보는 건 일단 처음이어서 이게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구나. 그 전에 제가 간접 경험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라는 걸 일단 느꼈고요. 그러니까 문선생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식이 너무나 정갈하고 그리고 너무나 효율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돌아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한 번에 배워서 정말 감사했고요. 이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예. 그럼 염도가 높다 낮다는 어느 기준이냐? 낮다라는 거는 18도 정도를 얘기해요. 높다라는 거는 20도, 22도, 22, 3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간장 짠 거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20도 이상 잘 안 넘어가요. 아무리 짜게 해도. 자, 그래서 지금 염도계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염도계를 보면 문성희 선생님의 자연 요리는 최소한의 양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간장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짜지 않게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얘가 염도가 높죠. 달걀을 혹 염도계가 없다면 달걀을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노하우가 바로 이것이겠죠? 저기 뜨는 게 100원짜리 동전. 요게 이제 정월장 담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월장 담을 때는 음력으로 한 해 첫 달을 말하는 정월장 날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날씨를 고려해서 염도를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럼 달걀로 할 때는 집에서 500원짜리. 제가 더 떠올라서 예, 그렇죠. 염도가 그렇죠. 염도가 높을수록 잘 뜨잖아요. 우리가 바닷물에 가서 수영하면 몸이 잘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달걀이 표면이 많을수록 염도가 높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100원짜리는 아까 18도 정도, 예, 20도 정도 되면 500원짜리.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한 700원짜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지, 이런 계절에. 물의 양은 적당한데 염도만 높이려면 이미 녹인 소금물을 다시 부어주면 되는데요. 요런 정도가 직접 하려니 지금 긴장되더라고요. 달걀이 요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잘 띄운 메주가 탐스럽죠? 메주가 첫 번째예요. 장을 담으려면. 물이나 이런 거는 다음이에요. 여기에 지금 흰 곰팡이는 굉장히 좋은 효모예요. 그러니까 흰 곰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커멓거나 시퍼르면 온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얘가 이제. 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파랗게. 그렇죠. 그래서 파란 것, 검은 거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메주 만들기는 그야말로 고수의 영역. 그래서 유기농 콩으로 만든 메주를 준비해 주셨네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네, 그래서 냄새를 맡아서 이렇게 우리가 저는 메주 이러면 사실 막 그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 콩콩한 냄새 나면 안 네, 되고 콩만 냄새가 안 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메주의 꾸덕꾸덕한 속살을 본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황갈색 빛이 나면서 구수한 향을 풍겼습니다. 잘 뜬 메주라는군요. 메주가 되는 게 요런 메주라야. 근데 요렇게 잘 뜬 메주 먹어보세요. 나도 먹어볼래. 요런 메주는 소금을 부어서 발효해 놓으면 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유 고소해라. 먼저 메주를 말리면서 붙었을지도 모를 먼지를 털어내는데요. 깨끗이 뜬 메주는 닦기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장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요 간장을 여러분들 장 담은데 소금을 붓고 나면 얘를 이걸 시간장이라고도 하고 종자장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지금 한 7년, 7, 8년 된 장인데 요거는 대를 아래 위로 잘라서 이 간장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이 안에 간장이 스며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대간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간장이 들어있어요? 소리 들리죠? 네. 이걸 쫙 쪼개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간장이 되는데 저도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아서 맛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간장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네요. 좋은 씨간장이 있어야 맛있는 햇간장이 탄생하는 건데 세월이 담긴 씨간장의 맛은 어떨까요? 그런 이치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감칠맛. 저거를 오래 묵히면 이런 맛이 그렇죠, 그렇죠. 난다. 아 이걸로 하면 무슨 요리든 할 수 있겠다. 얘는 좀 더 오래된 간장이에요. 색깔이 더 진한가요? 더 진하죠. 아. 진간장이라고 해요. 산적 같은 거 만들 때 이 간장을 이제 쓰죠. 조림이나. 평소 알던 것보다 더 깊고 다양한 간장의 세계. 얘는 더 좀 저 선생님 깊네요. 잠깐만. 여기도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코끝을 살짝 건드리는 향에서 풍미가 넘칩니다. 항아리에 넣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담으면 간장을 홀딱 먹지 말고 일부 남겨놔서 내년에 담아서 장 뽑을 때 거기다 덧해요. 그걸 덧장이라 그래요. 예, 덧장을 만들어서 몇 년씩 계속 그렇게 부어서 하는데 간장이 어느 정도 맛있다 싶으면 이렇게 따로 해서 얘는 그냥 그 브랜딩 안 하고 이제 익혀가고 덧장을 계속 부어서 이렇게 브랜딩해서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시간장이 들어가면 맛없는 것도 고쳐줘요. 왜 커피 먹고 나면 입에 계속 그 향이 남는데 간장 먹고도 계속 돌아요. 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밥 먹읍시다. 안 그래도 배가 고팠었는데 최소한의 재료 그리고 간장이 어우러진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음식을 여러 복잡하게 하는 거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재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게 되고 제 몸을 이해하게 되니까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 있으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제가 직접 키워서 산에서 직접 키워서 이렇게 고추를 따서 먹는데 그냥 흔히 된장 찍어 먹잖아요. 그 맛있죠. 내가 담은 된장인데. 근데 된장 찍어 먹는데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된장을 안 찍고 그냥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좋은 재료는 치즈고 볶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찐다든지 뭐 이렇게 양념을 적게 한다든지. 근데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간장과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 맛있어야 되고 간장을 저희들은 사실은 진짜 모든 음식을 간장으로만 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조금 현대인의 밥상 가장 좋은 밥상은
좋은 재료,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우리가 써야 돼요. 하여튼 농민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가 심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없다기보다 뭐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간장만 있으면 맛있어요. 일단은 좋은 간장.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 그죠? 그래서 오신 거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간장 맛부터 먼저 보여요. 아까도 보셨지만, 이가 오래된 간장. 그래서 그 간장이 다 다르죠. 그죠? 용도가 다른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장을 오늘 담으면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나 씨앗을 갖고 가는 거죠. 가슴 속에. 간장의 씨앗, 간장의 역사, 서적 역사. 장을 담기 전에 전통 방식인 고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장이 가장 중요한 식품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남달랐던 건데요. 미생물과의 소통, 화합을 위해 정성을 들인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군요. 여러분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잘 말랐죠, 그죠? 햇볕과 바람에 잘 만났어요. 그러면 얘가 뜨지 않게 깨끗이 닦아 말린 메주를 불이나 연기에 쬐어 소독한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떠요. 그래서 뜨지 않도록 얘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 얘가 쌀로 않도록 뜨지 않게 잡아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준비해둔 소금물을 채워주는데요.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꾹꾹 눌러서 부었죠. 시간장 넣습니다. 아, 맛있게 익어라. 잘 마른 고추와 대추, 숯까지 넣으면 끝! 제 이름을 단 최초의 간장인데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청도에 가서 정말 좋았어요. 뭐 바람, 새소리, 그리고 그 공기도 제가 도심에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메주를 만지던 그 손의 감촉이라든지, 그리고 간장을 정말 그 오래 묵은 그 장의 씨간장을 먹었을 때 그 혀 끝에 이런 모든 감각들이 살아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전 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만나고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하나하나 느끼면서 생동하고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럼 내가 힘들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삶의 과정에서 순수함만 변치 않는다면 모든 것이 건강하게 발효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나눈 오늘, 그 소중한 간장의 씨앗이 맛있게 익어갈 날을 기다립니다.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사계절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맛있는 디저트와 향이 좋은 커피 한 잔에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도 만날 수 있죠. 오래되어 편안하고 정겨운 골목을 찾아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청주시 대성동. 이거 그거 알죠? 나지막한 집과 정겨운 벽화가 반겨주는 이곳은 청주시 대성로 122번 길, 향교길이라고도 불리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이 좁은 길과 어깨를 나란히 두고 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참 정겨운 동네네요. 대성로 122번 길. 그 길의 끝이자 시작이기도 한 지점에는 청주 향교가 자리해 있습니다. 향교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인 셈이죠. 청주에 향교가 생긴 건 고려 성종 때로 전해지는데
지금의 향교는 조선시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도시 청주의 전통 교육기관이 자리한 길. 그래서 이 골목은 부르는 이름도 많다네요. 향기단길은 예로부터 향교길로 더 익숙하게 불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곳, 향교 덕분입니다. 그 옛날 유생들의 배움터였던 향교에는 천천히 걸어볼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었는데요. 어느덧 나무들이 실록을 입었네요. 또 나무의 크기도 크고 든든하니 세월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향교의 뒤안길에는 500년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가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배움을 통한 꿈을 키워나갔을까요? 한적한 뜰을 거닐다 보니 어느새 명륜당과 함께 향교의 대표적인 건물인 대성전 앞에 다다랐습니다. 늘 고즈넉해 보이지만 이곳에선 전통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인성교육,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재활용 사업이 꾸준히 열리고 있답니다. 여기는 성현을 모셔놓은 그런 사당이에요. 이 사당이라는 기능은 어떻게 보면 엄숙하고 그런 분위기지만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스러운 장소에서 전통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이렇게 조망이 좋아요. 저 옆에 앞에 보면은. 무엇보다 청주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 사계절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향교와 담장을 맞댄 대성동 마을. 골목에는 오래된 집들이 많은데요. 조용한 골목에서 눈길을 끄는 가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장의 환대에 기분까지 금방 좋아지는 골목 가게에는 그림 엽서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모두 사장님의 아내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었다네요. 원래 저기 사직동에서 했을 때 이곳에 문을 연 지 4년째라는데요. 선생님, 저는 담배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예. 근데 커피 판매하시네요? 아, 여기가 네. 원래 담배 가게였어요, 옛날에. 아, 근데 이제 제가 카페 자리를 보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 동네가 굉장히 정겹고 따뜻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죠, 이 자리로. 담배 가게 자리로 오게 됐어요. 골목이 마음에 들어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 개조하고 풍경이 좋아 창문을 크게 달았답니다. 우와. 그리고 원두를 직접 볶아 커피를 만든다고 합니다. 사장님 추천으로 마시고 싶은데요, 저는. 능숙한 손놀림, 갈때 커피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신선한 향이 살아있는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팅부터 서빙까지 정성을 들인 커피 한 잔 음미해 보는데요. 커피 맛 진짜 좋아요. 제가 그 사장님이 커피를 내리는 과정을 다 지켜봤잖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려주셔서 진짜 저만을 위한 커피가 딱 이렇게 제 앞에 있으니까 귀한 커피 같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 그런 기분인데요. 너무 좋다, 이거. 맛있는 커피를 알아보고 찾아오는 이들을 기다리며 책을 읽거나 창밖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봐도 좋은 곳.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고층 건물이 없는 대성로, 또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느라 고개가 자꾸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곳. 나무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충북 문화관입니다.
와, 도심 속에 이렇게 숲 속에 있으니까 힐링도 되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산새 소리도 들려요. 이곳이 충북문화관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도지사의 관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늑하면서도 프라이빗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열리는 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더욱 좋은 숲속 갤러리. 1년이면 50회의 색다른 전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문화 감성을 충전하는 이곳에선 마침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혜정 리포터도 잠시 작품을 따라가며 사진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예전에는 이 코스모스가 지천에 널려 있었잖아요.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 않은 꽃인데 이렇게 전시회를 보니까 참 그리워지고 너무 좋은데요. 마침 전시회를 직접 준비한 작가도 운 좋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품들이 참 아련하고 또 아름다워요. 근데 보면서 사진일까 그림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 사진이 맞고요. 저희는 사진기를 통해서 찍듯이 그리다. 그러니까 제가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사이에 나오는 형성 렌즈라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제가 개조해서 쓰고 있는 렌즈를 통해서 이런 아련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숲속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누구나의 가슴 속에 담긴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위로받게 해주는 예술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벽화를 따라 골목을 걷다 보면 익숙하고도 새로운 풍경과 만날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발소도 있고 기억이 나네. 새로 생긴 가게도 있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좀 출출해지는 것 같은데 뭐 먹을까? 프랑스식 디저트? 이거 먹어야겠다. 오래된 골목에서 왠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게를 발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예쁘다. 사장님 저 요거랑 요거 데이지 타르트랑 딸기 에클레어랑 네. 음료는 저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실게요. 그러면 아메리카노까지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2년 전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골목에 반해 이곳에 가게를 열었다는 이정은 대표. 서울에서 살던 그녀가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와 매일 새벽 이 골목에서 프랑스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디저트의 특성상 매일 종류를 바꿔가며 소량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맛있는 디저트를 찾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 길을 향리단길이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자, 그럼 향리단길 이정은 파티셰가 자랑하는 시그니처 메뉴 맛 좀 볼까요? 에클레어. 일단 제철 과일인 딸기가 올라가 있어서 너무 예쁜데 이 에클레어가 프랑스어로 번개란 뜻이래요. 번개처럼 너무 맛있어서 금방 사라진다는 그 전설의 디저트라고 합니다. 와, 정말 번개처럼 사라지네요. 와,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다. 이름도 모양도 예쁜 데이지 타르트. 맛도 궁금한데요. 굉장히 상큼해요. 열대 과일이 다 들어있어서 진짜 여름이 기다려지는 그런 맛이고요. 크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다 이거. 전통이 살아있는 골목에서 이렇게 이국적인 맛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오면 오래된 골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천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아늑하고 평화로운 도시의 뒤안길을 걸어보세요.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4월에 찾아온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시 죽장면 매현리에 위치한 매현마을 숲인데요. 작은 가사천을 끼고 조성된 숲속에서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 봄을 맞은 숲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엔 집을 나서면 참 날씨 좋구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걷기 좋고 숲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딱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포항시 죽장면으로 왔습니다. 숲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세요. 포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시내랑 온도 차이가 날 만큼 이곳은 정말 이 포항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뒤에 보이는 나무가 보이시겠죠? 아마 이게 이제 500년 된 느티나무예요. 네. 죽장에 있는 매현리, 매현마을 숲이고요. 이곳은 500년 이상 된 그런 느티나무가 정말 마을의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지금 이 나무만 봐도 앞에 재단인가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를 지내고 있는. 그렇죠. 동제라고 오. 하죠. 어떤 마을의 어떤 안녕을 비는 그런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함께 있는 숲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포항하면 사람들이 많이 해양도시다 생각하는데 포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 오늘 매력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장 매연숲은 물가에 서 있는 큰 나무들 덕에 더욱더 멋진 풍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여름철 피서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보통 네. 이 숲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오늘은 곱다라는 느낌이 탁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숲이 계절마다의 매력이 있는데 네.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저는 여린 잎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두에 잎이 있으니까 숲이 굉장히 생그럽죠. 예, 그런 면에서 좋고 이 숲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뒤에 물소리 들리죠. 맞아, 절절절절 소리가. 네. 사실 숲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데가 잘 없죠. 그리고 특히나 보면 바로 이 나무들이 수백 년 된 아름다리 나무가 있으니까 네. 여름 되면은 굉장히 우거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나무 잎의 그늘들이 바로 이 계곡 물 위에 그늘을 들이우니까 여름에 물놀이 하는 애들이 햇빛도 안 보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 여름에 물놀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곳이죠. 봄에는 정취를 느끼기 좋고 여름에는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도 좋고. 맞아요. 지금 물소리만 들리지만 살짝 들여다보면 맞아요. 깨끗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 물이. 죽장이 정말 이게 천혜에 깨끗한 곳이거든요. 야, 좋습니다. 매연숲을 지나 가사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풍경 좋은 곳에 위치한 고택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조선 후기에 창건된 이밤서원입니다. 매현마을 숲에 왔다가 잠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죠. 매현 마을숲 가까이에 죽장의 매력, 죽장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오늘 갔던 곳은 물이 흘러서 더 아름다웠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한 자연 환경 외에도 어떤 인문 환경, 인문 자원이 만약에 더 곁들여져 있으면 네.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인문 자원이라고 하면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입암서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인문 자원의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야, 그러니까 서원이 정말 오래됐구나. 옛스럽다를 넘어서 멋스럽다. 그렇죠. 고풍스럽다. 맞습니다. 매력 있네요. 이게 이제 이름을 좀 풀어보면 네. 입암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자의 바위 암자거든요. 그러면은 바위가 서 있다니까 우리말로는 선돌, 그러니까 네. 서 있는 돌. 왜 이런 지명이 붙었냐면 앞서 봤던 그 계곡 내려가면 네. 이 큰 바위가 정말 서 있어요. 즉 이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이밤리가 되고요. 그곳이 이제 그 선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밤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이밤 옆에 보면은
아주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멋스럽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실 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이곳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학문을 하셨던 곳인데 일제당에서는 이제 정말 그 제자들이랑 네. 학문을 논했고요. 이곳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학교거든요. 크게 기능이 두 가지인데 이제 강학의 기능과 재향의 기능, 즉 강학이라고 하면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기능과 재향의 기능은 이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기능. 그래서 이곳은 서원이고 앞서 이밤 옆에 있는 일제당은 거기서 이제 학문을 논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즈넉한 상태가 그래요.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숲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예스럽다라는 표현에 더불어서 멋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취가 고풍스럽고요. 좋네요. 예. 특히나 주변에 나무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큰 나무, 은행나무인가요? 예전부터 원래 서원 앞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는 나무들이 향나무 그리고 은행나무인데요. 여기 이밤서원도 향나무, 은행나무가 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노고수입니다. 은행나무는 뭐 이제 우리가 화석나무라고 할 만큼 한 종이 정말 수만 년을 이게 내온 나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흔들림 없이 학문을 정진하는 어떤 서원의 이미지랑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보통 서원 앞마당에 이제 그 은행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지금은 봄철이지만 가을 되면 정말 이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밤서원에 있는 은행나무의 노란 은행잎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야, 앞서서 우리가 마을숲에서 봄의 정취, 여름의 물놀이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나무가 활짝 핀 가을에는 이곳에만의 또 특색, 매력이 한껏 나오겠어요. 또 뭐 저기 눈이 귀한 포항이지만 죽장은 눈 또 흔하거든요. 겨울에 어떤 순맛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다른 표정을 볼 수 있어 언제 찾아와도 좋을 죽장리 매연숲. 예로부터 이곳의 빼어난 풍경에 반해 많은 이들이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11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시일까요? 이미 만개한 꽃들도 보이고요. 또 꽃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도 보이고 더불어 멋진 비석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밤서원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이제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인근에서 좋은 그 어떤 공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영천에 있던 노계 박인로 선생님이 이곳에 찾으셨는데 노계 박인로 선생님은 우리 조선 시대에 어떤 가사문학 3대 대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송광정철,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노계 박인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 죽장에 오셔서 보니까 이 밤의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밤 28수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 시 속에서 또 우리 이 밤의 경치가 좋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한 시를 기념해서 시비가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학의 문외한인 저도 여기 오니까 시 한 구절이 생각나요. 무릉이 어디 매뇨.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연도 있지만 조금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에서는 가장 깊은 산촌일 수도 있거든요. 구한말입니다.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이곳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항거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어떤 의병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곳입니다. 산남의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을 산남이라고 했고요. 의진이라고 하면 이제 의병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 이밤에서 그 산남의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병들이 그냥 이 많은 분들이 그 순국을 했던 곳이어서 항상 역사에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또 보니까 왠지 좀 슬픈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슬픈 생각 이면에는 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죽장을 보면서 봄에는 정취, 여름에는 깨끗한 물, 가을에는 낙엽, 또 겨울에는 이 죽장만의 눈이라는 굉장히 큰 매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력들은요 언제 와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꼭 내셔서 일부러라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숲 너무 좋았고요. 다음 숲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포항의 북쪽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죽장에서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매현리 마을숲을 만났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봄날,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아 근데 오늘 네. 뭐 먹어요? 오늘 네. 모르겠어. 아주 생소한 음식을 사준다고 하는데. 사준다고요? 응. 그래서 지금 오늘 가는 곳은 네. 그 닭코스. 닭? 예. 닭코스? 닭코스 먹어봤어요? 닭코스라고 할 게 뭐 있어요? 막 그런 거예요? 닭볶음탕 나오고 그 다음에 삼계탕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닭으로 된 닭강정 나오고 막 이런 코스예요? 코스면 그런 거 아닌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회를 줘요. 회. 회? 네, 회. 닭으로 된 회? 네. 닭 육회. 닭 육회요? 외형을 한번 봐봐요. 유형이다.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아, 우리 할머니네 집 온 거 같은 그죠? 느낌인데? 아, 할머니가 잘 사시나 보네. 굉장히 큰데 여기. 야, 오리도 있었네. 오리? 오리? 응. 그러네. 들어가 볼까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와. 이게 뭐예요? 살짝을 잡으니까 네. 6kg도 드시고 그래요. 그러고 먹은 양념들이 나는 다 만들어 갖고서요. 근데 요거는 육회 같은데 요거는 뭐예요? 그 모래주머니. 아. 닭똥집. 네. 근데 이게 이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는 그 잡아놓고 한 놈 사다 쓰고 여기는 이제 산 놈을 잡으니까 네. 생고기. 그럼 요 닭 저희 전화했을 때 바로 잡으신 거예요? 이제 방금 잡았어요. 아, 방금?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요? 그래야 맛있지. 너무 삶아서 오래되면 맛도 없고. 근데 사실 저는 태어나서 닭 육회 처음 봤거든요. 아, 맛있게 드세요. 이거 사람들이 좀 처음 봤을 때 약간 거부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건들이에서는 생고기를 다 드시니까 이러고 다 드시고 또 저런 데서 타지에서 한 번씩 오시면은 또 안 드신 분도 있는데 그쵸. 또 먹어보면은 또 먹고 그 다음에 찾아오고. 야, 그래서 요거 맛본 사람은 요거 때문에 또 여기 찾아오게 하겠네요. 그 말하고 싶은 거지. 한 번 맛본 사람은 닭질도 이제 막 잡아서 삶으면 짠득짠득하고 더 맛있고. 짠득짠득. 짠득짠득. 좋아요.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나 태어나서 이거 처음 본다니까? 저는 자주 봤는데, 야, 이 봐도 신기한 닭 육회.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닭 육회는 그냥 그 우리가 마트에 가면 닭을 팔잖아요. 그 하얀 색깔 닭 있잖아. 약간 분홍색. 약간 핑크 색깔 도는 그 분홍 색깔 도는 그 닭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올려주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양념이 다 돼 있네. 그래서 생각보다 먹을 수 있다. 요게 부위가 닭가슴살이래요. 닭가슴살? 응, 닭가슴살. 오, 닭가슴살 좋아하잖아요. 저도. 부드러워. 괜찮아요? 닭가슴살이 익히면 뻑뻑하잖아요. 회로 먹으니까 그런 식감이 전혀 안 나. 나 진짜 처음 먹는 거예요, 오늘. 먹어봐, 진짜 맛있어. 약간 그래서 좀 두려워요, 저는. 그러면 먹어볼게요. 그렇게 막 닭의 비린내 이런 거 잘 안 나고. 안 나네. 우리 소고기, 생고기 먹잖아요. 맞아요. 그 생고기 먹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나죠. 하나도 안 미리고 근데 좀 더 쫀득쫀득한 느낌? 찰지다. 아까 그 쫀득쫀득. 그러네, 찰진 느낌. 찰지고 쫀득쫀득. 저는 여기 와서 이것만 먹고 간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맥주 한 병만 주세요. 야. 삶아서 버리면 맛있어. 와. 이모 이게 보통 몇 인분이에요? 4인분. 맥주 먹어볼까요? 야.
네, 또 이게 토종 땅이라요, 토종 땅. 여러분, 이제까지 치킨 닭다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친구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친구기 때문에 다리가 엄청, 완전 롱다리네. 이 정도면 공룡 아니야, 공룡? 아니, 내 손바닥만 한데? 봐봐요. 내 손바닥보다 크죠? 미쳤다리, 오젓다리. 이것도 신세대 말. 그거 옛날 거예요. 야, 먹어볼게요. 이거 토종닭 맞나? 진짜 옆에서 보는데 나 진짜 산토적 같았어. 와. 원래 토종닭은 조금 뻑뻑하고 맞아요. 질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잘 삶았네. 잘 삶은 거예요? 그럼 제가 근데 그러면 그걸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닭가슴살이에요. 제가 먹어볼게요. 약간 좀 질긴가 본데? 질겨. 질겨. 이게 일반 닭가슴살 먹으면 퍽퍽한 느낌인데 얘는 조금 질기긴 한데 대신 먹었을 때 고소한 맛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고소하다. 요게 또 별미. 지금 표정이 또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지금 음식 2가지 먹었는데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근데 이건 괜찮았어요. 저는 이 육회는 일단 합격. 100% 100점 줄 수 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먼저 드셔보세요. 자, 제가 먹어볼게요. 네. 그거 제가 먹을래요. 저는 요거 큰 걸로. 자, 제가 한번 먼저 먹을까요? 이거 진짜 이번 제가 별미. 도전해볼게요. 왜냐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해볼게요, 먼저 그러면. 표정이 밝아졌어. 아니, 익힌 거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게 맡아보니까 약간 그 고소하고 우리가 그 치킨 먹는 그 느낌이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한 입에 다, 한 입에 다. 치킨의 바삭함과 동시에 우리 생선 튀기고 나서 그 잘 가장 바짝하게 구워진 그 부분 있죠? 껍질. 그 부분을 먹는 느낌. 엄청 고소해요. 나중에 또 부모님이 목포로 놀러 오시면 여기 꼭 가격도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물어보려 했어요. 5만 원. 5만 원. 5만 5천 원, 5만 5천 원. 한 사람당 5만 5천 원? 아니야. 이거 다 해가지고 5만 5천 원. 한 사람당 아니고? 그럼 4인에 5만 5천 원이요? 5만 5천 원. 4인에. 총평. 예상외다. 예상외다. 제 예상외로 너무 괜찮았어요. 제가 사실 기대가 1부터 10 있으면 아까 오기 전까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있었어요.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나 못하겠는데. 오늘이 나의 인생 최대 고비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 카메라는 켜져 있는데 맛없다고 해도 될까. 고민이 굉장히 흡사했어요, 오는 길까지. 노일상이 먹는 거 보고서 좀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먹을만한가? 해서 먹어봤는데 그 왜 우리 CG로 처리해줄 수 있잖아요. 눈 반짝.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맛있어. 그 다음 것도 먹어도 괜찮아. 백숙도 괜찮아. 이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맛이 예상 외고 플러스 가격도 너무 좋아요. 저는 예상대로 우리 또 가은 아나운서가 잘 맞네. 이렇게 잘 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여기 처음에 나왔던 이 생똥집, 이 닭 모래집은 안 맞을 것 같았지만 닭 육회랑 이 닭껍질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잘 먹어줘서 너무 뿌듯해요. 아무튼 오늘은 예상대로 너무 잘 먹어줘서 만족, 대만족. 괜찮은 식당입니다, 오늘 아주.